안녕하세요. 봉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입니다. 최근에 비대면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자들과 함께 그 21년 투자 리뷰, 22년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시간이 조금 애매한 시간대에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린 점에 있어서 참석을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 순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약 500명 이상의 개인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와 손해보험사인 메리츠 손해보험에서 고객님들의 보장성 보험도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제가 증권과 펀드 투자 권유 대행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트테크라에서 주식 투자는 싫고, 그리고 또 은행 적금도 싫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소액으로 임대소득을 창출하고 싶은 이런 고객님들의 새로운 재테크 상품도 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달 내용 말씀드릴게요. 해외 주식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걱정들이 좀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세요. 근데 제가 이 기사 한 장을 가져왔는데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외화증권 보관 금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100억 달러가 하나로 어느 정도냐면 하나로 118조입니다. 자, 118조라고 하면 엄청난 큰 돈인 건 모두가 알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큰지는 대부분 고객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기업들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관련된 증권 정보는요. 코스피에 상장된 시가총액 탑10 순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88조입니다. 즉,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SK하이닉스 총액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표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연기금 포트폴리오 구성 현황을 공개한 자료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뭐 국내 주식, 뭐 국내 채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만 투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나 좀 안정성 제고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 해외 주식에 좀 비중을 점점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18%, 해외 주식의 비중은 약 26% 정도 해외 주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내가 내고 있는 이 국민연금, 이 세금이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었나?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금융상품을 제안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보시는 표의 자료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이 해외 주식 과연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주식의 투자 종목 내역입니다. 국민연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알파벳 CA가 있는데 이건 구글입니다. 그리고 텐센트 게임 회사죠. 그리고 알리바바, 마스터카드, 그리고 존슨앤존슨 또는 엔비디아, 넷플릭스, 어도비, 페이팔. 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외 주식에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는 이 그래프들은 6개월간 수익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빨간색은 코스피, 두 번째 이 파란색은 삼성전자, 초록색은 S&P 500,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6개월간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고요. S&P 500과 원달러 환율은 플러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 둘만 비교를 했었을 때 당연히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안전한 수익률을 낸 거를 좀 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미국 주식을 권장하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자, 위험 자산인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안전 자산인 달러나 금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안전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만큼 뭐 미국 주식이 오르고 뭐 빠져도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CNN에서 나온 Back to the Normal Index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연 일상화로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94%가 일상화로 돌아갔고 뉴욕은 87%가 일상화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료는 과연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와 크레딧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팬데믹 때 저축률은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은 그에 반해 저축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소비도 지금은 더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말은 저축률은 좀 낮추고 국민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자산 자체도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또는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객님들이 대부분 유지하고 계시는 이 금융상품이 변액보험 간단하게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사업비가 좀 나가고 그리고 투자 성과에 따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하고 계시는 금융상품의 이름은 모으고 키우는 변액 적립보험이고요. 그리고 투자자산군은 총 약 28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이나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그리고 대한투자, 글로벌, 부동산 인프라, 또는 금, 또는 달러. 자, 이런 곳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펀드 변경도 가능한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변액보험을 가입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수익이 안 난다.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그래프는요. 한국의 코스피 그래프고요. 2008년도부터 2020년도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2000년도 초반에 출시가 됐고요. 대부분 이 활성화가 됐었을 때는 약 2006년도 대략 이쯤 고객님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때 변액보험은 국내에만 투자가 가능했었고요. 사업비는 10% 또는 약 15% 정도 이 내지 안에 사업비가 나갔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때 2006년도 때 가입을 많이 했었던 시기 기준으로 2009년도 금융위기를 한번 맞습니다.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일정한 조정을 받고 그 이후로는 횡보라는 구간이 약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때 가입을 했고요. 이때 기준으로 딱 봤었을 때 위치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10% 또는 15% 이내 이렇게 사업비는 나가고 투자는 국내만 가능했고 채권의 비중도 무조건 20% 또는 30%이 정도의 비중을 무조건 갖고 가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변액보험은 수익이 날 수 없었어요. 자, 근데 만약 이때 국내 말고 그 자산이 미국에 투자가 됐었더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났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100이라는 차트고요. 기간도 전 그래프랑 동일합니다. 자, 이게 미국의 그래프입니다. 어떠신가요? 만약에 나의 자산이 국내도 좋지만 만약에 미국에 투자가 됐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걱정을 했었을까요? 그때 만약에 변액보험이 미국에 투자가 되는 상품에 투자군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과연 변액보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이 난무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고객님들이 유지하고 계시는 변액보험은 미국에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대해서 정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원리인데요. 똑같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월 사과값이 변동되는 두 그래프가 있다라 가정했었을 때 1월에도 사고 2월에도 사먹고 3월, 4월, 5월에 각 5개월 동안 같은 금액으로 샀었을 때 1번하고 2번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만원씩 사과를 사서 모았다가 6월에 판다고 했었을 때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135%고요. 2번 같은 경우는 120%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1번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만원에 사과값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럼 100개를 살 수 있고 그럼 2월 달에 갑자기 사과값이 2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만원으로 사과를 50개밖에 못 사겠죠. 전보다는 좀 적게 사겠죠. 왜? 사과값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근데 3월 달에 사과값이 이제 25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40개. 400원이 되면 25개, 500원이 되면 20개. 자, 이제 사과를 팔 겁니다. 자, 어떻게 팔 거냐면 사과값이 500원. 이걸 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0원에 내가 산 사과는 235개. 이거를 500원에 단가로 판매를 하게 되면 난 5만원을 투자했는데 사과값을 11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35%가 나오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계속 싸게 사는 거죠. 계속 싸게 사다가 이제 좀 비싸게 샀고 내가 1월 달에 샀었을 때 사과값하고 5월 달에 샀던 사과값이 동일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수익률은 120%가 난 겁니다.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 사과값이 떨어졌었을 때 같은 금액으로 많이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날 수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옆에 그래프들 중 똑같이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몇 번의 그래프가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은 135%, 2번은 마이너스 53%, 3번은 120%, 4번은 마이너스 46%, 5번은 320%, 6번은 마이너스 640%. 자, 정답은 5번입니다. 혹시 맞추셨나요? 이걸 맞추신 분은 적립식 펀드, 즉 변액보험의 구조를 이해하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 변경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적립금과 편입비율 변경이 가능하고요. 1년에 12번 가능합니다. 펀드 변경할 때는 수수료는 되지 않고요. 펀드 변경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또는 창구 또는 어플로도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변액보험 구조와 정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에 대한
수익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앞에 보시는 종목들이고요. 제가 뭐 몇 개 종목만 좀 추스려 봤는데, 일단 성장 주식형 국내죠.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2월 13일까지 2%, 미국 주식형은 23%, 미국 주식형 2는 21%, 베트남은 33%, 차이나 본토는 11%, 골드는 마이너스 7%, 그리고 오른쪽에 글로벌 부동산 인프라는 23%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시는 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거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자, 일단 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요, 여기 신한라이프고요. 고객님들의 돈이 보관되는 곳은 국민은행. 그럼 고객님들의 돈을 운용하는 회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사입니다. 이 펀드 명칭마다 좀 운용사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차이나 주식형 본토는 한국투자신탁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 6개월 동안은 3%, 9개월 동안은 7%, 1년 동안은 13%, 2년 동안 37%, 3년 동안 62%, 마지막 5년 동안 71%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투자 대상 상위 10종목은 뭐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상위 1에서 3번 이 3개의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귀주모태주입니다. 이 귀주모태주의 시가총액은 486조인데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명주, 뭐 고량주, 뭐 이런 술 관련된 기업인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마오타이라는 명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어른분들은 이 마오타이라는 술을 대부분 아시는데 중국이 고량주나 좀 이런 술에 대해서 조금 특출나잖아요. 그 술 관련된 기업 중에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초상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총액은 204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KB금융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데 현재 지금 약 24조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에서 아주 대란이 일어났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아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55조. 이 KB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섰죠. 근데 이 세 개의 금융권에 다 합쳐도 이 은행 한 개의 기업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은행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중국의 보험사인데요. 핑안보험이라고 여기에 시가총액은 102조고요.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약 13조입니다. 이 핑안보험 중국의 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합쳐진 보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객이 못해도 8억에서 10억 명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 고객님들의 자산이 분산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라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은 좀 일정한 패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 때문에 지금 중국에 자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란 박스 구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어요. 뭐 후광퉁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위로 솟구쳤고 그만큼 솟구친 만큼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래프가 좀 보이고 일정 구간 다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그리고 또 빠졌다가, 그리고 올랐다가 또 횡보를 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횡보, 상승, 다시 횡보.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과연 이 다음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확률이 높을까요? 자,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횡보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빠지기보다는 뭐 또 횡보를 하거나 위로 상승할 여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세 번의 패턴이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이런 똑같은 과거의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횡보 아니면 상승하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 본토에 생각보다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있어서 대부분 고객님들이 1월 26일자에 중국 본토로 펀드 변경을 도와드렸는데 수익률은 생각보다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적리식 펀드 구조 말씀드렸죠? 사과값을 이렇게 사다가 쭉 좀 빠지고 이때 또 많이 샀겠죠, 사과값을.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지금 위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월 달에 사과를 이 가격에 사고 5월 달에 똑같은 가격대가 되면 말씀드렸죠,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조회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의 기업 신뢰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인데 기업 신뢰지수는 이전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라고 있는데 PMI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 지수도 소폭 상승했고 신규 수주도 소폭 상승했고 기업 수익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익은 났어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이전에 비해서 월간 소매 판매량도 좀 늘어났고 소비자 신뢰지수는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연간 소매 판매는 조금 상승했고 소비자 지출도 약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마이너스로 가기보다는 횡보 또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리커창 지수와 중국의 M2 관련해서 나온 그래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의 M2는 뭐냐면 시중은행에서 통화량을 발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경기 부양의 시간이 온다,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경기 부양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기업들의 채권을 사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재난지원금을 푼다거나 좀 돈을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입니다. 이거는 20년 12월부터 뭐 현재까지 그래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을 하고 좀 빠졌다가 지금 일정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시그널 자체가 살짝 우상향으로 보이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중국 관련해서 리뷰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1년도 미국 관련해서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정보는 아까와 동일하고요. 미국 주식형 S&P 500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간별 펀드 성과는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은행 적금에 비해서. 투자 대상 상위 10개 종목은요. 집합투자증권, 뭐 이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뱅가드 S&P 500 ETF와 아이쉐어라고 블랙록에서 나온 ETF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뱅가드 S&P 500 ETF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분산 투자가 되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곳에 분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미국 주식형 수익률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조회 기간으로서는 약 21%에 대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미국 주식형 2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의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사고요. 기간별 편들 성과도 오른쪽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인 인베스코 QQQ 이거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투자 대상 상위 10개 종목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C, 페이스북, 알파벳 A,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 이런 곳에 분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회기간 수익률은 19.74%고요. 보시는 지표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인프라 환 오픈형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것 또한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나온 운영하고 있는 펀드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년 1월에 처음 나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5년 이거에 대한 지표는 나오진 않고요. 최근 6개월 동안 10%, 12개월 동안 24%에 대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투자 대상 상위 10개 종목으로 나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쉐어라고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의 총액이 약 283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의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이쪽에서도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이 61%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12%,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가 11.94%,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 분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용 성과는 24.33%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도 요즘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도 똑같이 기업 신뢰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이걸로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기업 신뢰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비제조업 PMI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도 일정 3%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 ISM이라고 제조업 고용 지수도 좀 올랐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일정 상승했고 3%대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기대 자체도 약 4%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변액보험 중국과 미국 관련해서 리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보험사 펀드에서 운영하는 변액보험 말고도 개별적으로 이제 주식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S&P 500 인덱스 관련된 연초후 수익률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에 대한 성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대략 1년 동안 54%에 대한 수익률을 상승하게 됐고 애플 같은 경우는 35%, 엔비디아는 131%, 그리고 구글은 68%, 아마존은 5%, 테슬라 44%, 그리고 은행 관련된 주식도 JP모건 체이스 25%, 뱅크 오브 거기 은행 자체도 뭐 최대한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엑손모빌 뭐 정유 관련된 기업이죠. 여기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근데 그에 반해서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그 디즈니 월드나 이런 거를 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오미크론이나 뭐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계속 개장되는 게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영향도 많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콤 서비스라 그래서 버라이즌 그리고 T 이런 쪽도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파이낸셜 관련된 것도 비자도 일정 좀 소폭 하락했고, 마스터카드도 좀 하락했고, 페이팔은 조금 많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급락하게 된 이유는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가 조금 미미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해서 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중에 좀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완화가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를 원활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도 투자 리뷰 마치고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시간 동안 좀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고객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봉잡는 재테크의 정재봉이었습니다.